변화한 생활 속 매일이 지치고 우울한 날들. 언제까지 혼자 제자리에 있어야 할까요? 건강한 하루하루, 우리 모두가 함께할 그날까지 국민건강보험이 당신의 건강한 삶에 함께합니다. 2021 건강강좌 동영상, 코로나 우울 등 우울증 극복을 위한 마음의 호흡. 코로나19로 인해 달라진 세상. 우리의 삶도 달라졌습니다. 코로나19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사람들과의 교류는 줄어듭니다. 점차 고립된 기분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이는 우울증으로 번져갑니다. 우리는 이를 코로나 우울이라 부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의 초기엔 다들 힘드니까 함께 이겨내보자는 마음으로 견딜 수 있지만 위기 상황이 길어지면 우울과 자살과 같은 정신건강의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진다고 합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코로나19 이후 2, 3년 뒤 자살률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아직도 코로나19의 끝은 언제인지 기약이 없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에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우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021 건강강좌 강의를 맡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정성입니다. 2020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발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영향은 다음과 같다고 하는데요. 첫째, 평소 잠들던 시간에 자지 못하고 이유 없이 수면 중 잠을 깨게 되는 불면증. 둘째, 가슴이 답답하고 소화가 되지 않는 소화불량. 셋째, 코로나에 걸릴 것 같고 코로나가 계속 유행할 것 같은 불안한 마음. 넷째, 일을 하기 싫어지고 일의 효율이 떨어지는 무기력 증상. 다섯째로,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예민함을 들 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우울이라고 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울감 겪게 된 것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그럼 코로나 우울의 원인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코로나 우울의 원인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거리두기, 감염에 대한 공포, 감염과 관련한 유언 비어, 경제적 어려움, 집에 머무는 시간의 증가 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전부터 만성적 신체 질환이 있거나 이미 정신과적 질환을 진단받은 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에 더 취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적 괴로움을 나누고 달래줄 수 있는 주변 사람이 없어 사회적으로 고립된 분, 코로나19와 관련된 뉴스나 정보에 너무 몰두하는 분, 유언비어, 가짜 뉴스를 자주 접하는 분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분들은 특히 코로나 우울에 더 취약하므로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내 주변의 사람이 코로나 우울에 걸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면 비대면으로라도 계속적으로 연락을 취해 고립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충분한 수면과 운동, 식사 습관을 챙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우울감 때문에 학업이나 직장,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이 되면 꼭 병원을 방문해서 전문의와의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려줘야 합니다. 대개 다른 우울증이 그러하듯 혼자만의 힘으론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우울, 우울증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우울증과 코로나 우울의 차이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데요. 코로나 우울은 코로나19 때문에 우울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일시적인 경우가 많고 주위 환경의 변화나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즉 코로나 우울은 단순히 우울감을 느끼는 것을 말하지만 우울증은 일시적인 우울감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우울감을 경험하고 의욕 저하, 불면, 불안감 등 다양한 증상을 일으켜 생활에 큰 문제를 초래하는 질환입니다. 우울증이 위험한 이유는 심한 경우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코로나 우울도 오래 지속되다 보면 심한 우울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우울감을 느끼는 이들에 비해 실제 치료를 받는 사람들의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는데요. 정신질환도 신체질환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우울의 경우 예민하지 않으면 자신의 증상이 단순한 스트레스 증상이라며 지나칠 수 있기 때문에 자가 진단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 우울의 경우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도 지속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태에 대해 스스로 점검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울증을 진단하는 다양한 선별 도구 중 하나인 PHQ-9의 9개 문항을 통해서 간단히 자신의 상태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얼마나 자주 다음과 같은 문제를 겪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지난 2주 동안 아래와 같은 생각을 한 날짜를 헤아려서 해당되는 숫자에 표시해 주세요. 아래와 같이 생각한 날이 없으면 0점, 이틀에서 6일이라면 1점, 7에서 12일이라면 2점, 거의 매일이었다면 3점입니다. 자, 첫 번째로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고 느꼈다. 두 번째, 평소 하던 일에 대한 흥미가 없어지거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했다. 세 번째, 잠들기가 어렵거나 자주 깼다. 혹은 너무 많이 잤다. 네 번째, 평소보다 식욕이 줄었다. 혹은 평소보다 많이 먹었다. 다섯 번째, 다른 사람들이 눈치챌 정도로 평소보다 말과 행동이 늘어졌다. 혹은 너무 안전운전을 못해서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었다. 여섯 번째, 피곤하고 기운이 없었다. 일곱 번째, 내가 잘못했거나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혹은 자신과 가족을 실망시켰다고 생각했다. 여덟 번째, 신문을 읽거나 TV를 보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일에도 집중할 수가 없었다. 아홉 번째, 자신이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자신을 해칠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 여러분, 점수가 어떻게 나왔나요? 일반적으로 점수에 따른 결과를 4단계로 분류하는데요. 4점 이하를 정상, 5에서 9점을 가벼운 우울증, 10에서 19점을 중간 정도의 우울증, 20점 이상을 심한 우울증으로 파악합니다. 우울증의 대표적 증상은 우울감, 의욕저하, 불면증, 식욕저하, 집중력 저하 등이 있으며 어떤 일이든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한번 우울증에 빠지게 되면 날씨나 스트레스 요인이 없더라도 우울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울증 증상도 나이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크게 소아청소년, 중년, 노인 이렇게 세 연령에 나눠 그 증상을 알아볼 수 있는데요. 우선 소아청소년의 경우 짜증과 반항, 비행, 등교 거부 등 반항의 형태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년의 경우는 죄책감, 의심, 절망, 공허 등 허탈감을 주로 드러내며 중년이 흔히 겪는 화병도 우울증의 한 증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인의 경우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신체 증상, 불면 불안과 함께 집중력,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치매로 오해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령에 따라 우울증 증상이 다를 수 있으므로 평소 자신의 정신건강을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울증은 적절한 치료를 통해 충분히 나아질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러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치료 후 한두 주 지나면 식욕과 수면이 회복되며 2, 3주가 지나면 활력이 생겨납니다. 지속적으로 치료하면 3, 4주가 지나면 우울감과 같은 주요 증상도 호전됩니다. 증상이 좋아졌다고 이후에 바로 치료를 중단하면 안 되고 최소 6개월은 위지 치료를 받아야 다시 우울증에 빠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울증의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벼운 우울증은 상담만으로 치료되는 경우도 있지만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에서는 약물 치료를 꼭 받아야 합니다. 우울증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생기거나 직장, 학교에서의 활동에도 문제가 나타나고 자살생활까지 하게 된다면 바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정확히 상태를 파악한 뒤 우울증의 원인이 되는 정신사회적 스트레스, 내적인 갈등, 대인관계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가고 우울증의 특징적인 부정적인 사고를 바꾸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울증의 증상과 심각도에 따라 약물 치료 외에 광치료, 경직의 자기자극술과 같은 특수치료를 받을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입원 치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들과 같은 주변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린 사람의 무기력감과 같은 증상으로 인한 변화를 비난하지 않고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한 고통을 충분히 들어주고 공감을 하되
섣부른 충고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되지만 조급하게 환자에게 강요하다 보면 오히려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본인은 무엇보다 정신력이 약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치료받으면 좋아질 수 있는 병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증상이 심각한 경우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규칙적인 운동과 같이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가능한 하루에 30분 이상 땀이 나도록 몸을 움직이면서 생활의 활력을 되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으로 우울증을 극복해 보시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신나는 음악에 맞춰 간단하고 쉬운 동작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동작은 크게 해주시고요. 신나고 즐겁게.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집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취미 활동들.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따라해봐 달려 달려 저렇게 따라해봐 move move 힘들다 생각 말고 움직여봐 좌로 우로 쭉쭉쭉쭉 이렇게 따라해봐 달려 달려 저렇게 따라해봐 move move 힘들다 생각 말고 움직여봐 월요일은 원래 이렇게 화요일엔 화를 풉시다 이렇게 따라해봐 달려 달려 저렇게 따라해봐 move move 힘들다 생각 말고 움직여봐 좌로 우로 쭉쭉쭉쭉 이렇게 따라해봐 달려 달려 저렇게 따라해봐 move move 힘들다 생각 말고 움직여봐 이렇게 따라해봐 달려 달려 저렇게 따라해봐 move move 힘들다 생각 말고 움직여봐 좌로 우로 쭉쭉쭉쭉 이렇게 따라해봐 달려 달려 저렇게 따라해봐 move move 힘들다 생각 말고 움직여봐 월요일은 원래 이렇게 화요일엔 화를 풉시다 이렇게 따라해봐 달려 달려 저렇게 따라해봐 move move 힘들다 생각 말고 움직여봐 좌로 우로 쭉쭉쭉쭉 이렇게 따라해봐 달려 달려 저렇게 따라해봐 move move 힘들다 생각 말고 움직여봐 여러분, 신나고 재밌게 하셨나요? 운동은 매일 규칙적으로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치료 방법도 중요하지만 증상이 없더라도 미리미리 정신건강을 챙기면 좋겠죠. 다양한 취미를 즐기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통해 스스로 행복감을 찾는 일이 중요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느 정도의 우울과 불안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건강하게 받아들이고 또 다른 삶의 원동력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건강한 정신을 평소에 단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햇볕을 쬐고 실내 환기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취미 생활을 갖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것도 좋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취미 활동들.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나만의 작은 정원, 화초를 가꾸며 힐링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차분하게 그림을 그리면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도 정신 건강과 함께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즐거운 요리 활동을 통해 시각과 미각을 채워가는 일도 코로나 우울을 벗어날 수 있는 좋은 취미 생활입니다. 건강한 취미로 생활을 건강하게 만들고 이를 통해 다시 정신건강을 지키는 방법 잘 보셨나요?
신나는 노래도 듣고 취미 활동도 즐길 수 있으니 쉽고 더 건강한 일석이조의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19 중앙사고 수습본부에서 제작한 코로나19와 함께하는 마음건강 지키는 7가지 수칙입니다. 첫 번째, 코로나로 인해 변화된 일상을 받아들이세요. 코로나19와 같은 전 세계적인 재앙으로 우울 불안을 느끼는 것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두 번째, 지나친 걱정은 금물이고 방역 지침을 잘 알고 실천하면 됩니다. 전염병에 대한 걱정으로 많이 힘들겠지만 너무 많은 정보는 오히려 스트레스만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뉴스에 너무 집중하는 것보다는 생활 속에서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 규칙적인 생활을 하세요. 매일매일 다른 시간에 잠을 자고 깬다면 마치 해외여행 시에 시차를 겪는 것과 같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처럼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몸과 마음의 면역력을 함께 높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마음이 즐거워지는 취미나 여가 시간을 가져보세요. 계속 일상 속에서만 머물다 보면 기분이 저절로 가라앉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곤 합니다. 일상을 벗어나서 취미 활동을 통해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마음의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스트레칭, 걷기, 운동 등 신체 활동을 규칙적으로 하세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적당한 신체 활동은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들과 소통을 이어가세요. 코로나19로 직접 만나기가 힘든 날들이 이어지지만 비대면으로라도 가족, 친구처럼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일곱 번째, 힘들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모두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입니다.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정신건강을 살펴보시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위에 7가지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평소에 이러한 수칙으로 정신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코로나 우울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병입니다. 또한 앞으로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그렇기에 외면하거나 내버려두지 마시고 적절한 치료로 정신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만큼이나 중요한 건강한 정신. 마스크로 신체 방역을 철저히 지키는 만큼 건강 수칙들로 심리 방역도 지켜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의 소중한 정신 건강. 일상의 작은 변화에서부터 시작하세요.